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동네 DJ가 되고 싶었어요. 그 동네 DJ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왜 동네에 여고라도 하나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앞에 분식점이나 뭐 음악 다방이나 이런 것도 몇 개 들어 쓰잖아요. 물론 뭐 대학교 앞이 되면은 상당히 많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로컬 스타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저 종로에 음악다방 있고 막 그러던 시절은 아니고, 그 음악다방이 분식집하고 막 이렇게 묘한 퓨전이 되면서 안에 뮤직박스가 있고, 그리고 그 빨간 마우라로 대표되는 그 주니 오빠들이 우르르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음악 틀고 이러던 시절이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 음악다방 DJ의 마지막 세대였나 봐요. 요즘도 뭐 있긴 있지만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생이라고 뻥치고 그 대학교 앞에서 그 음악다방 DJ라는 거를 했거든요. 그때는 음악을 들을 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 레코드가 특히 헤비메탈이나 이런 락 종류 레코드는 우리나라에 많이 안 나오고, 원판으로 구할 수 있어도 그 당시 뭐 학생 용돈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막 이런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 시대랑 비교하면 정말 웃긴 시대 얘기죠 벌써. 거기 가면 그 백판을 비롯하여 하여간 백판 그럼 모르는 분들도 있겠다. 옛날 그 LP 레코드 시절에요.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저씨 완전히 된 기분 아니야 이거. 더럽네. 근데 하여간 그 LP를 되게 싼 값에 찍어가지고 흑백으로 허옇게 이렇게 인쇄가 된 조잡스러운 가짜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백판이라 그러는데, 그 백판에 뭐 라이센스 레코드에 원판 약간 포함해요. 그래서 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음악 틀면서 저는 한쪽 구석에서 그 턴테이블 한 대 남는 거 가지고 그 테이프에다가 카피해서 그 카피한 테이프 들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뭐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뭐 몇 가지 원칙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 뮤직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음악을 트는 그 DJ 오빠는 시골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유학하는 대학생 오빠여야 해요. 안 그러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취를 하고 있어야 하고, 요즘 같으면은 뭐 무지하게 인기 없는 타입일지 몰라요. 궁상 지질이라고. 그 당시 여고생들은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뮤직박스에서 음악을 틀고 있다가 담배를 괜히 멋있게 한 대 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연기가 푸르른 조명을 받은 그 뮤직박스 안으로 좀 퍼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담배 물고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뭐 펴본 적이 있어요 말이지.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놓고 코로 연기 이렇게 흥 뿜으면서, 야, 나 코로 연기 나오냐? 연기 나오냐? 막 이러면서 연습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나쁜 학생이었던 거지. 잘못했어요. 예,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고교생분들은 담배 피우지 마세요. 예. 저 지금 그런 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전국 방송 네트워크의 DJ가 돼서 몇십만 혹은 몇백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버지 몰래 그런 DJ하고 5번 테이블 손님 커피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볍게 눈웃음 치면서 장사하는 법도 배우고, 아까 담배 얘기하다 이러셨구나. 가장 싸구려 담배를. 와, 무지하게 횡설수설이야. 잠깐만요. 얘기 마저 하고 가야 돼. 가장 싼 담배를 뮤직박스 앞에 유리창에다 딱 놓고서요. 그리고 담배 연기를 팍 내뿜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그 여학생들한테 라이터라든가 양말이라든가 이런 거 선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고마워 막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뮤직박스 안에 보면은 전화기가 한 대 있어요. 그 전화기로 인기 DJ는 그 시간대만 되면 전화가 줄불나게 와야 되거든요. 오빠 부대들한테. 그래서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아니면 오늘 웬일인지 장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그 디퍼플의 스모크 언더 워터나 하이웨이 스타 같은 거를 무지하게 크게 꽝꽝꽝꽝꽝 틀어놓고서 사람들한테 제 말소리가 전혀 안 들리잖아요.
그때 전화기를 탁 들어요. 벨이 울린 것처럼. 그래서 오 영숙이 나 지금 오빠 굉장히 바빠. 오빠 아직 시간 일 보고 있어. 막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DJ가 앉아있는 자리 뒤편에 LP가 쫙 꽂혀 있잖아요. 그 이번 테이블 손님 비틀스에서 This is 노래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한 다음에 그 판을 뽑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뒤로 돌아서서 보고 뽑으면 DJ의 수치야. 숙련 프로페셔널 DJ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모지를 읽으면서 한쪽 손으로 뒤통수에 있는 판들을 손으로 툭 훑은 다음에 한 손으로 보지 말고 판을 딱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LP를 딱 꺼내서 내용물을 빙그르르 돌려준 다음에 턴테이블에 딱 내려놓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다리 꼬고 앉기 자세 및 담배 연기 내뿜기 멋있는 척하기. 예,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횡설수설 얘기로 돌아가면 전국방송 네트워크의 DJ가 돼가지고 공중파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이 사람들을 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가까운 진짜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대1의 기분이 되는데 라디오나 뭐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여러 명이 모여서 들을 수도 있지만 DJ하고 자기하고 1대1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그냥 내 친구들한테 내가 어떤 따위로 대하든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뭐 친구들 찾아오면 크게 반기는 법도 없고 뭐 기분 좋으면 차려 먹이기도 하지만 기분 아니면 야 알아서 네가 주워 먹어라. 그리고 뭐 우리 집에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그냥 아무 때나 벨 띵동 누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지들이 알아서 찾아 먹다가 빈 방 있으면 들어가서 자든가 뭐 이러고서 지내거든요. 거의 뭐 난민 수용소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 방송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냥 크게 뭐라고 인상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친구가 가장 저는 편하던데 내 경우만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방송을 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2시 시간대에 앉아가지고 허공을 향해서 떠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분명히 뭐 방송을 하고 나서 예전에 DJ를 할 땐 엽서를 체크하든가 이제부터는 뭐 이메일만 체크하게 되겠지만요. 이메일이란다 게시판. 근데 그렇게 해서 분명히 내 말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리액션이 오는구나 라고 눈으로 보이면서도 막상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에서는 마이크하고 저하고 딱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은 뭐 주위에 프로듀서나 스태프들이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방송도 아니고 정말로 지금 댕그라니 지하실에 저 혼자 앉아가지고 강도 들어올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호라비 냄새도 많이 나요. 바닥에 물 샌 데가 드디어 좀 쉬기 시작해서 냄새도 좀 나네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설 FM 방송국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볼륨을 높여란가 올려란가 그 영화 보면 나오는 그 해적 DJ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위 동네 사람들한테 방송을 해주는 그런 방송국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법률적으로도 그런 게 규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송국이 생기긴 어려운데 그래서 뭐 사연 읽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세탁소에 오씨 아저씨 따님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막 이런 멘트도 하고 또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아니면 뭐 음악다방 음악 감상실 내지는 분식집 카페 뭐 당간에 거기 앉아서 DJ를 한다면 그러면 늘 7시쯤 들려가지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는 여학생 오늘 왠지 안 보이네 라든가 오늘은 1시간 늦게 나타났는데 표정이 좀 어둡네 저 싸우고 왔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기웃기웃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유리관처럼 보이는 DJ 부스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나긴 서론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그렇게 해서 뭐
방송에서 별로 애청자라고 해서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대우를 제가 뭐 확실하게 해드리거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또 재미도 없을 텐데. 근데 그냥 그런 친구가 더 편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먹고 집에 가기 싫으면 야, 나 자고 가도 되냐 뭐 이런 얘기 그냥 안 하고 한쪽 구석에 피 퍼져 자도 되고 뭐 이런 문턱이 아주 얕은 그런 방송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FM 방송 역사상 하나의 기록은 저 유령 방송국이 세운 것 같아요. 뭐냐면 최장시간 오프닝 멘트 기록은 오늘 세운 것 같은데요. 신해철의 Ghost Station. 네, 오늘 한번 어디까지 해볼 수 있나 주책 없이 사설을 무지하게 길게 넣어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 이 방송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멀게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연 알려주시기 바라요. 그러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유령방송국은 앞으로 아이디어 회의라든가 이런 귀찮고 힘든 일 하지 않고 공짜로 놀고 먹는 방송으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뭐. 목소리 마지막에 훅까지 죽이네요. This is hardcore. 멋있었어. 펄프의 This is hardcore 들었습니다. 자, 고스트 스테이션에 접속하실 때는 ghoststation.lycos.co.kr로 들어오시거나 sbs.co.kr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글들을 드디어 오늘부터 같이 읽으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거 글을 다 체크해보고 프린트하고 그러려니까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더군요. 예상보다. 아르바이트생 있고 막 그러면서 방송할 때가 좋았어. 대마왕님 어제 첫 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곡을 들으니 약간 잠잠히 방송을 마치시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나가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간간히 욕도 섞어가며 오마이 랍? 가세 오타인 것 같아요. 예, 드라큘라 L01C였습니다. 저기 과격한 신거는 알겠는데 성격이 별로 그렇게 과격해야 될 이유라던가 뭐 과격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약간 조폭식으로 막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다지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멋져. 대마왕님의 방송을 듣고 울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첫 방송 멋져 음침한 목소리에 음침한 음악까지. 어딜 가나 눈치 봐야 하는 백수라는 위치에서 드디어 너무나 편안한 안식처를 찾게 돼서 기쁘고 첫 키스 때보다도 더 설레이네요. 근데 첫 키스를 언제 했더라? 보내신 분은 미모의 백수, 마녀족이었는데 마녀보다는 환자 쪽에 훨씬 가까우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마녀가 뭐요? 환자는 뭐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방송 분위기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ghoststation.lycos.co.kr이나 sbs.co.kr로 가셔서 첫 방송을 들어보시고 우리 유령 방송국에 존재하는 엄연한 계급들에 대해서 뼈저리게 인식하고 오시기 바라요.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방송한다니까 며칠만 더 살아볼래요. 근데 첫방 못 들었어. 보내신 분은 예, 문재아 씨였어요. 근데 이름들을 전부 이렇게 아이디로 하니까 조금 본명을 알 수 없어서 서운해요. 본명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였는데 본명 김미숙 옆에 가로 열고 환자 레벨 0 이거고 성함들을 적어주시는 거였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죽으려고 했는데 며칠 더 살아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그다지 함부로 하는 게 안 좋대요. 우리 방송에서 물론 시원시원하게 서로들 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방송 좋은 게 방송에다가 보낸다고 해서 자기 말투를 굳이 고쳐서 이렇게 꾸며서 쓰지 않아도 되는 꾸며 쓸 필요는 없지만 방송에 나갈 최선의 부분은 DJ가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기는 한데 근데 우리 목숨에 관한 얘기는 조금 점잖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격 파탄자의 청취 반응 신비 씨의 글 어떤 반응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한쪽밖에 안 나오며 비비꼬여 풀어주기 몹시 어려운 내 가련한 이어폰으로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 아트 신해철이다. 감시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다시 DJ를 하는 걸까라는 쓸데없는 궁금증이 불현듯 스쳐가더니 캐릭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멘트가 내 얍삽한 정신세계에 작전 구상 유발을 하게끔 만들어버렸네. 의미 부연 설명. 난 매일 지지리도 재미없는 내 일상에 어뮤즈먼트를 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노력파다. 기특한 놈 토닥토닥. 어서 좀 그 캐릭터라는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래 기둘리는 건 나태한 체질의 독약이므로. 여하튼 음성적 방송의 힘에 조정당하는 기분이 약간은 들기는 하지만 아니 알았단 말이야 그거. 눈치가 빠르잖아. 덩다리적 근성이 몸에 배어있는 터라 그에 대해선 일단은 유보한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여러 종족 간의 불협 화음 속에서 우리 환자족의 절대 번영과 무림지존의 원대한 야망을 이루는 것일 듯하당. 쩝쩝. 오늘 말이 많군 내가. 이만 닥치고 다른 뻘짓거리나 찾아보자. 에휴, 글들 보내시는 거 보면 다들 입들은 걸어요. 미름에 가로 열고 불가촉 천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엽기 X판 방송이 세상에 있을 줄이야. 대마왕님께서는 어제 설마 그 시간에 잠 안 와서 방송 듣고 있는 족들이 없을 거라고 하셨죠. 제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내내 잠이 오기는 그냥 그나마 졸린 기운까지 다 달아나 버린 대마왕님의 위력에 새삼 고개를 숙입니다. 예, 이거는 방송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꽤 접할 수 있는 극치의 아부형 사연이 되겠어요. 끝까지 정말 어느 정도로 일관하냐면 글 봐요 이거. 이 미천한 백성 물러갈까 합니다. 대마왕님 만수무강하옵시고 방송 또한 대마왕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유령방송국 상품 없어요. 이렇게 해봐야 상품이 돌아갈 게 없다니까요. 이름 H7903 환자 그래놓고 H7903 번호로 딱 해놓으니까 이거 더 환자 같은데요. 추가점이다. 지금 제가 이름 언급하고 글 읽어드린 분들은요 전부 레벨 하나씩 업 되시는 거거든요. 내일부터는 글을 쓰시면서 이름 쓰시고 가로 열고 그 소속 족 쓰시고요. 밑에 레벨 -1이라고 끝에 꼬리를 다실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무튼 환자 씨의 글. 왜 고스트는 거스트가 아닐까요? GHUST.
나쁜 머리로 이거 찾느라고 한 2분 고생했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정말로 읽어드렸잖아요. 철자까지 GHOST라고 다 읽어드렸는데 그거를 GHUST라고 쳐가지고 사이트 찾느라고 한참 걸리셨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방송의 공식 구호가 나가야 될 타이밍이네요. 우리가 그렇지 뭐. 어제 그 성의 없는 방송 참으로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리 열심히 청취하지 않는 제가 좀 덜 미안하죠. 희죽. 그럼 다음에 시간 있으면 또 들르죠. 가로 열고 나 남는 게 시간. 참, 이 글의 비밀번호는 제 생일입니다. 참 간단하죠? 근데 제 생일은 저도 잘 모릅니다. 끝까지 환자에 해당하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환자 씨는 분위기로 봐서 단연간 환자 생활을 하고 특히 주위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무감각해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인정해서 H7903 환자 씨는 레벨 -2로 바로 특진 보내드리겠습니다. 레벨 -30 넘는 사람들 인원이 꽤 되면은요, 제가 파티를 한번 열려고 하거든요. 우리 새벽 4시에 방송 끝나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뭔가 같이 한번 즐거운 삽질을 해보는 거예요. 기대해 보시고요. 그렇지 뭐 아직은 천민. 이게 아이디예요. 푸하하 만우절이 지난 2일 새벽 그는 왔도다. 정말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몰랐는데. 해철 대마왕의 거침없는 말들. 그래서 나는 실망했다. 왜냐 중간에 잘렸거든. 고피디는 라이코스에서 들어라고 했으나 그게 말처럼 쉽나. 괜히 나의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위. 나는 짜증났다. 그러나 끝과정 듣고 말았네. 아직은 학생이라 밤새워 뒹구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 휴일이나 가능할까? 난 이대로 천민으로 남아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난 80만 원은 못 버니 천민은 아닐 테지. 쿄쿄쿄. 그렇군요. 예, 80만 원. 그 돈 80만 원 버는 게 와, 정말 눈에서 눈물 쏙 짤 만큼 고생해도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특히 고정급을 받는다는 거, 그거가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제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어디 그 얘기 쓰신 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다 챙겼는지 모르겠다. 그 뭐라 그러더라? 80만 원이 그 천민으로 구분되는 그런 월급 기준이라면 설마 대마왕이 월 80만 원 월급도 못 벌겠냐, 뭐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월급이라는 걸로는 저는 월급이라는 종류로는 돈을 1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지 않나. 아, 옛날에 불법 과외 때. 나 오늘 옛날에 불법 행위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건 다 잊어주세요. 예. 불법 과외 시절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월급 받아본 적은 있는데, 와,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정말 하는군요. 보내신 분은 꿈틀씨. 글 제목은 18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쌍시읒 된소리 발음의 욕을 상당히 귀여운 형태로 비틀어서 발음을 없앤 형태의 욕을 쓰셨어요. 이 욕을 제가 지금부터 삐라고 제가 자체 검열을 할게요. 제가 삐 하면 그 단어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삐 자꾸 옛날 생각나잖아. 옛날 프로그램 시절에 당신이 프로 근성도 없이 방송도 빼먹고 아플 때면 나 같은 게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던 병신같이 착했던 때가 있었죠. 젠장. 옛날에 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이 한 5, 6년 지나가지고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그때 참 오빠한테 속아서 계속 지낸 거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었고 나 너무 착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 옛날에 그분들도 다 그런 생각으로 속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드시는군요.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임을 이야기할 때 만우절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가슴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줄 알았죠. 제가 그런 못된 짓도 했었나요? 예. 그리고 당신이 훌훌 턴 듯 다시 돌아오고 때로는 어른스러워진 채 했지만 또 말도 안 되는 장난에 객기에 그렇게 속 썩여도 그래요. 단 하나 나랑 같은 세상에 나랑 같은 시간에 살아준 것만으로도 별도 없이 그렇게 좋아했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방송 시작해가지고 이 초창기 시간은 정말로 재밌는 시간인 게 지금은 그나마 정말 오리지널이나 골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먼저 모여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되려는지 아니면 계속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방송 끼덕대리고 하다가 나중에 간판 내리려는지 모르겠지만 특수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팬 티가 많이 나는 글도 제가 부담 없이 아직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 바보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유도 없이 눈으로 방수하고 제 혼자 감격에 겨워 삐! 신해철이 우리 해철이 다시 돌아왔구나. 이 자식 우리 해철이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거겠죠. 에이 삐! 본지 보름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예, 빈말 아니고 진짜로요. 애니오 씨. 정확한 날짜를 따지면 2일이지만 나에게 그런 시간관념을 기대하는 건 해철님이 드라큘라 생활에 막을 내리는 것과 같으므로 어쨌든 만우절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게 정녕 거짓이 아니란 말인가. 가끔 시간 때우기용으로 라디오를 듣던 나에게 라디오를 듣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이제 매일 나온단다. 난 규칙적인 생활을 연락에 싫어한다. 하지만 이제 그 생활을 해야 한다. 진짜로 매일 하나요? 가끔 쉬는 것도 없나요?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럼 듣지 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듣지 마. 그 또한 나에겐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렇게는 울면서 고스트 스테이션 첫 방을 들었다. 하지만 다 듣고 느꼈다. 역시 이 방송은 날 위한 방송이야. 나날이 이 방송이 나의 광기를 일으키길 바라며 오랜만에 눈에 보랏빛을 비친 애니오였습니다. 글 제목은 나의 생활을 엉망낼 방송. 이 마지막 표현 멋지네요. 오랜만에 눈에 보랏빛을 비친 애니오였습니다. 예, 여기서 위에 글이 나날이 이 방송이 나의 광기를 일으키길 바라며라는 광기를 언급하신 걸로 봐서 보랏빛은 예술가나 광기, 일탈 등을 택하는 색깔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매우 근데 이게 은유인가 지균가 아이씨 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NUC 레벨 플러스 1로 감점. 농담이에요, 농담. 그 플러스 붙어 있는 건 감점이고 마이너스가 우리 점수인가 아시죠? NUC는요 마이너스 1 레벨 하나 드릴게요. 드리면서 우리 방송은 욕설이라든가 은어 비어 속어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남발하는 그런 몰상식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말의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함께 찾아보고 공유하고 또 같이 공유할 줄 아는 그러한 건전한 방송임을 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 시간 일주일 동안의 몸살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이 품위와 격조와 또 이 많은 공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죠. 예, 아주 보랏빛 좋은 표현이었다. 좋은. 와, 노래 안 듣고 무지하게 떠들기만 했네요. Ready. Rob Zombie, Dracula. Yeah.
신청곡에 대해서 가요도 트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틉니다. 뭐 음악은 좋은 가라면 다 안 가리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곡도 가요곡 되겠습니다. 가요.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가야죠. 크래쉬의 아포칼립스. 가요도 튼다니까 우리는. 자, 도깨비라고 이름을 밝히신 분. 그건 이름을 밝힌 게 아니구나. 전에 들었던 그 고스트 스테이션의 분위기라면 전 어떤 곡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하는 곡 중에서 해철님과 관련 없는 곡으로. 저랑 관련 있어도 되지요, 뭐. 제 노래만 아니라면. 제 노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알아서 틀게요. 자, 짧게 저 자우림 유나 언니 좋아하는데 1집의 격주 코믹스 들어보셨어요? 들려주세요. 과연 방송과 어울릴까? 들려주실라나? 뭐 등등등등 구구절절히 쓰셨어요. 가요도 당연히 틀어요. 그리고 자우림 그 노래 나쁘지 않은데 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판이 없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정식 방송국 방송이 아니잖아요. 레코드실에 막 이렇게 수만 장씩 쌓아놓고서 탁탁탁 그 분류 번호별로 찾아가지고 노래 틀면 되는 그런 방송국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 뭐 어떻게든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 1, 2주만 기다려보세요. 한 1, 2주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판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일방적으로 틀고 신청곡은 그 중에서 여러분이 신청한 게 우연히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이렇게 마침 걸렸다 싶어가지고 우연히 일치되면 마치 신청곡을 트는 것인 양 막 사연이랑 이름도 읽고 그러면서 가증스럽게 좀 꾸며볼게요. 그러니까 2주만 기다려보세요. 준비위원회 대마왕답지 않다라는 글이 준비위원회 게시판에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밤만 되면 광기 어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밤이 너무너무 즐거운 소녀랍니다. 연습하다가 그만두고 방바닥을 긁던 중 제가 항상 갈구하던 마왕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준비위원회는 뭐예요? 그냥 합시다. 핫 아나키즘을 추구하며 보내신 분 피들러였습니다. 밤만 되면 광기 어린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 마녀족에 충분히 속하시네요. 유방족 캐릭터 추가 제의. 심하다.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을 뭐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럼 별밤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유령 방송국도 줄이면 유방이 된다고 늘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맙시다. 예?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말아요. 글 이렇게 쓰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아요. 진짜 폼 다 깨지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폼생 폼사인데 유방족이 뭐냐고. 보내신 분 신윤석 씨 환자 같아. 그러니까요. 좀비, 환자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미소녀, 미소년. 현실의 캐릭터랑 방송의 캐릭터가 꼭 일치하라는 법은 없잖수. 꼭 추가해 주시고요. 미소년 캐릭터는 그 대마왕이 미소년 캐릭터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았어요. 방송 좀 하게 조용해 봐 좀. 그래서 말에 토달지 말아요. 야지 놓지 말고. 미소년 역은 제가 겸하고 있으니까 미소녀 역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방송 들으신 여자분들은 다 미소녀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있다. 아까 언급한 그 글. 대마왕이라 불가촉 천민 아닌가? 해철이 형님이 한 달에 80만 원 그 정도도 못 버시나요? 뭔가 모순된 점이 라고 하셨군요. 80만 원. 내가 얼마 벌더라? 몰라요. 제가 하는 직업이라는 게 돈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안 들어올 때는 몇 달씩 씨가 마르고 막 이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고정급이 없다라는 게 타격이 크고 그 다음에 제 경제생활 영위에 대한 구구절절한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요. 내가 버는 돈이 월 80만 원 이상이라고 칩시다. 그거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불교에서도 왜 이렇게 꼭 고기 먹지 말아야 한다 계율이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가보면 고승이 막 닭다리 뜯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스님 그러면 이 녀석 나는 이제는 이런 것을 먹어도 수행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경지에 도달했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월 수입이 그 달에 몇 푼이 벌리던 간에 기본적으로 그
무일푼 날건달 정신이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롤롤롤. 나는 누구지? 마녀 원령. 나는 어디서 왔던가? 나는 무엇을 하는 인간이었던가? 좀비도 긴 듯하고 환자인 듯도 하고 유령이기도 하고 반은 불가촉천문이기도. 일꾼의 기미도 있고 드라큘라도 나고. 그래, 나 마녀였어. 나 마녀다. 흔히들 야행성, 박쥐족, 올빼미족, 부엉이족, 어둠의 자식 등등으로 불리던 나. 그래, 난 마녀야. 특히나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 그 기괴한 웃음소리, 역시나 마녀의 것이었어. 평소에도 병든 닭처럼 낮에는 힘얼건해서 이리 쿵 저리 쿵 여기 부딪히며 멍하니 다니다가 해만 떨어지면 졸립던 눈이 번쩍 깨이면서 쌩쌩하게 돌아다니던 나.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온 집안과 동네를 휘저 집집마다 멍멍이들을 깨워 발성훈련을 시키던 나. 가끔 인간의 목소리라 할 수 없는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따라 부르던 나. 비록 불가촉천민처럼 낮에는 알바를 해야 하는 불쌍한 나이지만 일꾼처럼 내 꿈을 위해 연락에 머리 부셔가며 스토리를 끄적이고 있는 나이지만 좀비처럼 생기 없이 멍하니 배회하고 다니지만 환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X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나지만 유령처럼 대부분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는 나지만 나는 마녀다. 예, 마녀 원령 씨는 이렇게 긴 문장으로 자신의 마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그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녀 원령 씨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함께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다 됐죠? 예, 궁금하신 분은 ghoststation.lycos.co.kr로 가셔서 첫 방송을 재청취하시고 저는 죽어도 재방송은 안 합니다. 다시 말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주세요. 이분은 백수만세라는 아이디 뒤에 가로 열고 자신의 클래스를 백수라고 적어주신 후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다. 어제 새벽 2, 3시에 스케줄이 생겨서 말이다. 푸하하 백수들의 대변인 해초롱 파이팅입니다. 백수족도 만들어도 될까요? 있죠? 대기 DJ 하세요. 이런 거 막 만들고 그러려면 이거 얼마나 머리 터지게 쥐어짜가지고 한 건지 알아요? 아이디어 회의 하자고 모여가지고 15분 만에 아이디어 회의 다 짜고 나서 나머지 2시간 동안 밥 먹고 술 먹고 그럴 때 15분이나 걸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클래스는 그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비든 일꾼이든 환자, 유령, 마녀 등등 하시고 대마왕 클래스에 도전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본명을 직접 적으신 후에 가로 열고 자기의 소속 클래스 좀비 레벨 0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좀비 비굴 1등이라는 분입니다. 새로운 계급의 창조를 원한다. 무진장 고민을 했다. 난 도대체 어느 계급인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모든 계급에 좀씩 해당된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반항했다간 대마왕한테 구박받을까봐 그냥 좀비 하기로 했다. 역시 난 비굴하다. 비굴 1등 써니. 좀비하고 어울리네요. 좀비가 비굴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라고 말해도 걘 대답이 별로 없잖아. 대답하면은 이렇게 꺼우 마녀 와 레벨 -2로 점프해드릴게요. 이분은 아이디 이름이요 마녀라고 해놓고 패티쉬예요. 죽인당. 캐릭터 정했습니다. 패티쉬가 뭐냐고요? 찾아보세요. 정말. 사실 좀비와 마녀 놓고 조금 고민하였으나 저의 경우 방구석을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마녀가 되었죠. 미소년이 나오는 비디오. 제 뮤직비디오 말씀하시나요? 특히 소년 구락부나 각기바라 같은 자니스 주니어들이 나오는 일본 텔레비전 녹화한 것을 이틀 이상 안 보면 금단 증상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온 집안을 풀린 눈으로 걸어다니게 됨. 근데 제가 밤에 혼자서 미소년 비디오 보면서 웃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로 열고 사실 꽃중년이 최고지만 그건 뭐 설마 저를 언급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마녀 클래스들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잘생긴 남자들이나 이렇게 이쁜 남자애들 지나가면
침 무지하게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상한 막 추잡스러운 소리 내고 막 이러는 거. 시간상 거의 마지막 순으로 읽어드릴 글들을 골라야 되는데, 스크리치 나인이라는 분은 방송 이름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군요. 저희 만화 동인 이름이 할로윈데이걸랑요. 원고하다가 손 놓고 듣고 말았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를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다 메탈 까정. 오. 홈피도 이쁘네요. 오늘 라디오 안 듣고 있었으면 후회할 뻔했군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클래스 이름을 안 적어주셨는데 뭐 만화 동인 원고 하시고 밤에 일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예, 짤탱이 없이 일꾼 클래스죠. 뭐 스크래치 9 하고 내일부터는 가로 열고 일꾼 레벨 -1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을 준비해봤어요. 심야 방송의 마지막 곡다운, 뭔가 또 그날 방송에 여운을 남기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 물론 전부 다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같이 공유하고 큰 감동은 아니더라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같이 웃을 수 있었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잔잔하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노래들로 돼 있는 게 상투적이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그냥 짠짠으로 골랐어요. 심오한 음악이나 뭐 이런 거 듣는 것도 좋은데, 이 음악이 가진 면 중에서 센슈얼하며 섹슈얼 죄송해요 욕해서 섹슈얼한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 너무 막 이렇게 달콤하고 몸이 녹아드는 것 같고 뭔가 은밀한 세계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은 막 이런 즐거움이나 떨림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 찾아 듣는 재미, 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춤추면서 그런 노래 이렇게 듣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래서 그런 섹시한 면에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곡이 아닌가라고 제가 손꼽고 있는 곡인데, 이닉세스의 Need You Tonight을 준비했어요. 마이클 허친스 정말 잘생긴 보컬리스트였는데 그 자살로 삶을 마감했죠. 호텔방에서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매니저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약간 섹슈얼한 장난을 치다가 사고사 한 거라고 그러대요. 묘하다. 자, 그의 죽음을 해도하면서 Need You Tonight, 이닉세스 노래로 오늘 방송 마감합니다. 내일 봐요.